네, 청주 청원구의 송재봉입니다. 그 소진공 쪽에 먼저 좀 질문 기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중진공도 해당하는 일이고 또 중기유통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TF 사태 관련해서 사실 그 온라인 플랫폼에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있었고 또 미정산 상태도 뭐 발생했었고 신용평가 상태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피해 규모가 좀 커진 측면은 있죠. 그 부분은 그래도 동의를 하시죠? 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희와 원무관계가 크게 있지 않아서 잘 네. 파악되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네. 유통 쪽에서 관리하던 분야이기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부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앞에 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소진공의 지금 대출 한도가 1억 5천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금에 250억만 실행이 되고 대부분은 집행이 안 됐죠. 그러면 그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1억 5천 한도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나요? 있죠. 저희가 파악은 67개소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경우는 이 준비된 자금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1억 5천 한도를 정해놓고 이분들은 추가적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면 이 상한액을 좀 높여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정책결정부서인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 사안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전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진공의 경우도 물론 이제 1,000억으로 올렸죠.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초기에 굉장히 신청에 폭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단 하루 만에 그래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좀 대출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도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들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더 제가 볼 때의 문제는 이분들 피해액이 생각보다 10억 이상 훨씬 넘어가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대출 한도를 10억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질적인 대출한 내용을 보니까 10억까지 대출한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예, 예. 다 5억에서 6억 선에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몇십억 피해를 본 분들도 있는데 예. 대출 한도까지도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대출 한도는 10억인데요. 그것은 코로나라든지 등 재난재해가 있을 경우에도 긴급 변경 자금은 한 10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지금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이고 그렇다고 대출 한도가 그렇다고 차서 못 준 것도 아니고 지금 150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 10억을 상한으로 정했으면 10억까지 대출을 해야지 다 이걸 5, 6억에서 끊어버리면 이분들이 막 필요한 만큼의 실제 자금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 9억까지 지금 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니까 예. 5, 6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이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런 측면에서 적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대출 신청을 받고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좀 늘리고 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이 피해분들이 좀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피해 부분들의 도움이 될 수 예, 있도록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 예.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기부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한 20% 삭감이 됐고, 근데 계속 과제를 수행하던 중소기업 한 4,000개 상무는
연구비의 최대 50%까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그런 사태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 중소기업 현장에 큰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2025년 정부안 R&D 예산 편성 발표하면서 R&D 예산을 역대 최대라고 홍보를 합니다. 다시.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2024년에 대폭 삭감한 다음에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해놓고 이것이 마치 엄청나게 R&D 예산을 늘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현재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기정원 예산 현황도 보니까 2024년 감소됐으나 25년에 회복되지 않은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24년, 23년 대비해서 일부는 증액된 것도 있는데 8건은 증액이 돼서 이것이 2,769억 정도 되는데 감액된 것이 39건에 6,871억이에요. 그렇게 보면 감액된 예산도 지금 복원이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예, 그 통폐합이 된 사업들 어쨌든 총액으로 기준으로 예, 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액된 거죠. 늘어난 게 아니라 2023년 대비하면 네, 뭐 숫자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특히 특별히 이제 많이 감액된 예산들을 보니까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이것이 한 2,167억이 줄었는데 이게 소제품 장비 국산화 기술 협력 생태계 마련 이런 쪽의 예산인데 이건 사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줄었고 특히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예산이 이것도 287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지역의 주력 산업 육성, 지역 수천기업 육성에서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지원 사례를 평가를 받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 예산을 이렇게 대폭 줄이고 나서 다른 예산을 복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반 그리고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 예산을 좀 복원하고 제대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제대로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들은 충실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규모를 정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R&D 예산을 복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제 예산을 복원하지 않고 네. 다른 곳에 예산을 복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방에 있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답답하고 네. 있고 우리 확실하게 이걸 좀 요구하고 있다. 네, 송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보충 질의 때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